오늘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서 남긴 발언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 토트넘과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까지 진솔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아시안컵 우승에 오로지 매진하는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걱정과 바람을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풋볼런던 등 영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의 심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이 털어놓는 고백과 요청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라고 인정할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주전 선수 중에 부상자가 10명이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부상병동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손흥민은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이미 아부다비행 비행기를 타고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중원의 핵심인 파페사르와 이브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력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현재까지 12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상대팀이 두려워하는 파괴력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만나는 상대팀들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벼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면서 남긴 발언이 풋볼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텔레그라프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고백과 당부가 있을까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갑자기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여러 경기를 결장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심경과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자신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이 다쳐서 몇 경기를 결장했을 때 나는 몇 배 더 뛰어야 했고 새로운 경기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한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손흥민이 없는 1월의 시간이 과거 해리 케인이 결장했던 그 시간과 같은 경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해리 케인이 없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처럼 이제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이 없는 기간에 또 새롭게 발전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에게 어쩌면 우리 동료 선수들도 그런 상황에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3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히샬리송과 클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3명이 득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최근 히샬리송은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은 골을 넣어주기 바란다. 클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3명의 선수들은 공격적인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최대한 많은 골을 넣어서 토트넘과 팬들에게 최고의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항상 그 이상을 원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엄청난 책임의식과 목표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또 더 높은 도전을 새로 세우기를 주문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 고백과 주문은 결국 자신이 해리 케인이 결장했던 기간 동안 치열하게 뛰었던 상황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몇 배로 성장해 있더라라고 밝힌 것입니다. 손흥민은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번 시즌을 마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의 리그 순위와 평점에 대해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경기마다 집중하고 있고 매 경기 승리를 위해 뛰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면서 리그 38경기를 치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그 순위표를 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며 달려오고 있다. 앞으로도 매 경기마다 더 나은 축구와 더 나은 정신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결같이 집중하면 이번 시즌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사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메디슨과 로메로의 부상뿐 아니라 믿었던 벨리지의 부상은 충격적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대체자로 기대를 모았던 알레오 벨리지가 완전히 시즌 아웃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벨리지는 손흥민이 없는 1월 기간 동안 손흥민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해주기를 기대한 선수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이 빠진 자리에 바로 스트라이커 벨리지를 투입해서 한 달간을 버틸 계획이었습니다. 20라운드까지 8경기 밖에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아시안컵 일정에 맞추어 투입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교체 출전으로 예열을 했고 이제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머스전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그라운드에 갑자기 쓰러지면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벤치에 있던 포스텍 감독이 경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결국 고통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린 벨리지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과 토트넘의 팬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은 저주를 받았다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경기력은 열심히 한다고 치고 주장완장은 누가 찰 것인가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득점을 넣는다고 해도 주장으로서의 손흥민 리더십 공백이 더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리더십은 토트넘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단은 유럽의 백인들 외에도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로지 손흥민이 조화롭게 이끌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해리케인이 떠난 후 손흥민은 분명하고 유일한 주장 후보자였다. 그는 토트넘 최고의 선수이고 팀의 심장이자 모범적인 프로페셔널이다. 그리고 항상 미디어에 솔직하다. 모두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팀의 주장은 어려운 때에 놀라운 정신력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라운드에서 솔선수범해야 하고 선수들을 대표해서 미디어에 대응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토트넘의 뜨거운 활약과 팀 분위기는 손흥민의 리더십으로 완성되었는데 손흥민의 부재 상황에 누가 그 리더십을 책임질 것인지 우려한 것입니다. 특히 부주장 로메로와 메디슨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 6일 벌리전에 누가 주장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는 벤 데이비스와 비카리오, 우도기, 클루셉스키가 거론되지만 이 후보들은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이 힘든 와중에 1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들이 속속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노아의 2002년생 수비수 라두 드라구신과 세부 내용까지 다 합의했고 바로 영입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드렸습니다. 드라구신은 191cm의 장신으로 몸싸움 능력과 준수한 속도를 가졌고 최대 장점은 공중볼 경합입니다. 그동안 이적 전문가 로마노도 드라구신이 토트넘이 가장 먼저 발표할 영입 선수로 지목했습니다. 이미 SNS에서는 드라구신이 개인 조건에 합의했고 토트넘 계약 제한의 모든 세부 사항을 수락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맨유의 임대를 갔던 레길론이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을 항상 손달두라고 부르며 롤모델이라고 자랑해오던 손흥민의 베프입니다. 일각에서는 레길론이 토트넘에 돌아오는 것이 희소식이라고 반가워하지만 포스텍이 다시 임대로 내보낼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돌아오는 2월 11일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새로 영입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타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황금 멤버들이 모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입니다.